보내드릴게요. 그림으로 만든 가방. 감동. 색깔이 아마 책 만들 거예요. 책 이야기 담은 책이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평범한 한 여자아이다. 내가 살던 곳은 북한에서도 가장 해발이 높고 추운 곳이다. 하지만 여름에는 매우 덥다. 집 옆에는 물이 흐르고 버드나무 가지들이 우거져서 더운 날 쉬어가기 좋은 곳이다. 또한 계절마다 산의 색깔이 변하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다. 나는 이곳에서 평범한 집 외동딸로 태어났고 아빠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빠와 엄마의 이혼으로 나는 아빠 아니면 엄마를 선택해야만 했다. 결국 난 엄마와 살기로 했다. 나와 엄마는 내가 살던 곳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다. 내 나이 8살,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었고 나는 할머니와 지내면서 시골 아이들과 어울려 놀곤 했다. 처음에는 좀 지루했지만 금방 적응했고 꽤 괜찮은 고장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산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산 좋고 물이 맑은 곳, 사계절 산 색깔이 변하고 푸른 숲과 새들이 우는 소리. 나는 이런 환경이 너무 좋다. 지금도 가끔은 그때가 많이 그립기도 하다. 나와 엄마는 2년 만에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 나는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한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내가 11살 되던 해 엄마가 사라졌고 나와 할머니는 큰엄마네 집에 얹혀 살아야 했다. 나는 눈칫밥을 먹어야 했고 학교를 갈 수가 없었다. 나는 매일 밭일을 도우러 가야 했고 집안일과 심부름 등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나는 그때 그냥 빨리 커서 할머니를 모시고 돈을 벌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어느 날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는 국경지역 근처에서 엄마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사실 그때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반가움보다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다. 나는 엄마로부터 얼마만큼의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새 집을 사고 큰엄마 집에서 나왔다. 그 후로부터 나는 산에 다니면서 열매와 약초를 캐면서 돈을 벌거나 장사를 하러 다녔다. 물론 학교도 다니면서 말이다. 나는 이렇게 성인이 되었고 18살 되던 해 다시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는 평소처럼 누구도 모르게 국경 근처로 가서 밀수꾼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엄마가 장백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건너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순간 나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사실 나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 너무 꿈만 같았다. 나는 새벽에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고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가 나를 차에 태우고 무려 9시간이나 달려서 도착한 곳은 연길이었다. 나는 당연히 엄마가 여기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어떤 여자가 나오기에 엄마인 줄 알고 달려갔지만 아니었다. 순간 나는 실망했다. 일단은 호텔로 들어갔고 배가 너무 고팠었기에 라면과 김치를 허겁지겁 먹었다. 그리고 엄마와 영상통화를 했고 엄마가 중국이 아닌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한국으로 와야 했다. 그냥 그때 나는 어안이 벙벙했었던 것 같다. 다음날 나는 북한 사람 6명을 만났고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오는 길은 정말 험난했다. 3명이 앉는 의자에 6명이 앉아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달려야 했고
길도 없는 산을 올라야 했으며 낮에는 사람이 들어도 못 선다는 악어강을 건너야 했다. 또한 철조망에 사다리를 놓고 넘어가야 했고 담장까지 넘었고 버스, 배, 차, 오토바이 등을 거치며 하염없이 중국에서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을 지나왔다. 더구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그 긴 여정을 가야만 했었다. 이렇게 힘든 한편 내가 살던 고장 말고는 가본 적이 없었던 나는 열대지방의 나무도 신기하고 사람도 신기했다. 더구나 방콕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다. 우리는 방콕에 있는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60일 만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 드디어 집을 떠나 3개월이 좀 넘어서야 남한 땅을 밟을 수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좀 실망을 했었다. 왜냐하면 내가 오면서 보았던 나라들보다 못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조사를 받았고 엄마가 면회를 왔다. 엄마와 재회한 그 순간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예쁘던 엄마의 얼굴에 수많은 주름이 생겨 내가 엄마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엄마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사실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는데 정말 엄마를 만나고 보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울기만 했다. 나는 하나원을 거쳐 드디어 한국 사회로 나왔다. 나는 대안학교에 진학했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지금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의 과거에는 많은 상처들과 아픔, 행복한 순간들이 공존해 있다. 하지만 과거를 지우고 싶지는 않다. 어찌 보면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추억들도 많다. 지금도 가끔은 친구,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이 생각난다. 내가 죽기 전에 그들을 한 번만 다시 만나볼 수 있다면.